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활동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이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현장 취재 기자 연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 9시 잠시 뒤죠.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장을 받은 게 지난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정확히 20일이 지난 겁니다. 특검법에 주어진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이 모두 끝이 났고 지금까지 몸풀기를 했다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20일 동안 참 바빴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일단 뭐 4명의 특검보와 20명의 파견 검사를 인선을 해야 했고 또 40명의 뭐 파견 공무원 또 그밖에 뭐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작업에 일단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1톤 트럭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한 그런 기록들도 모두 훑어봤다고 하고요. 이 밖에 이제 그 관련자들도 계속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수사 준비 기간에도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뭐 실제로 뭐 압수수색에 나서지는 않았고 대신에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면서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네, 20일이라는 수사 준비 기간 동안 사건 관련자를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을 조사했나요? 네, 일단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많은 노력, 수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일가의 특혜 지원 의혹이 일었던 삼성의 임원들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그리고 장충기 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 씨 일가 측에 삼성그룹의 돈이 흘러간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인데요. 두 사람 모두 이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번에 다시 추가로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특검팀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뭐 이 두 사람이 참고인 신분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수사 보완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오늘 현판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1호 소환자로 이제 이미 출국 금지가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검팀이 소환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10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상당수의 관계자들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전 조사가 지금 뭐 진행이 됐고 그 말씀처럼 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오늘 현판식 직후에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죠.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이제 그 보안 기밀 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점을 피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팀이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검찰을 취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면서 뭐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것이 상당히 뭐 이례적인 일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뭐 왜냐하면은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현장을 덮쳐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라든지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인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밝히게 되면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압수물을 미리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압수수색 여부는 상당히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미리 어떻게 보면은 예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은 검찰이 이미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가져갈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지만 네. 이번 특검 수사에 사실상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뇌물죄가 또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현판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 같은데 첫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검찰 수사에서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조사였잖아요. 뭐 이번 특검팀에서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할 당시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 이런 정황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2014년이죠. 참사가 일어났던 당시 우전석이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의 통신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신 서버에는 그 참사 당시 뭐 해경과 청와대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전석이 그 수사 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사실상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뭐 우전석의 의혹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뭐 기존에 있었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뭐 그 방임을 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을 비롯해서 뭐 해경 1, 2, 3정 정장에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뭐 우전 수석이 뭐 잠적한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매체의 보도로 인해서 잠깐 모습이 지금 그 가족회사 정강에서 그런 예. 청문회를 앞두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내일 이제 바로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네. 우전석이 거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아마 내일 청문회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우전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내일 청문회에 많은 시선이 집중될 것 같군요.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첫 준비 절차 재판이 열린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뭐 예. 본격 탄핵 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뭐 준비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논의될 그런 쟁점이나 증거, 증인 등을 이제 미리 정리하는 작업으로 뭐 쉽게 말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에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일단 열리게 됩니다. 준비 절차다 보니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법정에 나오는 건 아니고 준비 절차를 맡은 3명의 재판관만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게요. 네. 이게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되고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과 그리고 국회의 소추위원단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3자 대면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떤 주장이나 논리를 펼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사건의 쟁점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 절차가 내일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두세 번이 더 열릴 것 같은데 헌재 이 밖에 또 헌재가 검찰이나 특검에 검찰의 수사 기록을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측이 이게 현행법에 위반됐다. 예. 헌법재판소법은 현재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그런 수사 기록을 전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의 신청의 검토 결과 또한 내일 이제
그 준비 절차 그 재판에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준비 기일이 끝나게 되면 추후에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내년 초에 이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양측 당사자의 협조 이런 변수가 많아서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내일 한번 준비기일에서 어떤 쟁점들의 논의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재동 기자와 함께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